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오늘은 전기자기학 8장 전자유도와 인덕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유도부터 배워볼 텐데 전자유도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속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히는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는 현상을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전압을 우리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기전력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이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입니다.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더라. 식을 써보면 유도기전력 E는 우리가 dt분의 d파이라고 작성을 해요. 즉 유도기전력은 우리가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해서 결정이 된다. 즉 자속의 변화에 따라서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이 결정이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n을 곱해줍니다. 우리가 건수를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n을 곱한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 렌츠의 법칙 보겠습니다. 우리가 렌츠의 법칙을 보통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자극을 보시면 N극에서 자속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자극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코일 내부에 전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압은 자속이 변화해야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제가 만약에 가까이 가져갔다고 할게요.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자속이 이 코일 내부에 갑자기 증가하게 되겠죠. 코일은 우리가 청개구리입니다. 즉 변화를 싫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속의 증가를 너무 싫어서 반대로 이러한 자속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파이 다시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속으로 인해서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친구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렌츠의 법칙은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되는지 봤더니 우리가 코일 내부의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합니다.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성이 되더라. 즉 증감을 방해한다. 이 방해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기호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사람이 노이만이라는 분인데요. 이 노이만이 정리했다고 해서 세 번째 패러데이 렌츠 법칙.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 편의상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길게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이만이 정리했다고 해서 이 법칙을 노이만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유도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n dt분의 d파이는 우리가 패러데이죠. 패러데이 법칙을 의미하고 이때 이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즉 자속의 변화에 비례해서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에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움직이는 도체에 의한 유도기전력은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이 친구는 우리가 6장 정자계에서 전자력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우리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계 또는 자속밀도 B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전류를 흘린 거죠. 즉 자계 내에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리면 이 도체에 힘이 작용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자력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전류를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안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힘의 방향이 왼손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 F가 되고요. 검지가 어떻게 되죠?
FBI라고 해서 검지는 B, 자속밀도, 중지는 전류 I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왼손을 이렇게 펼쳐볼게요. 왼손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이게 F, 이게 B가 되고 이게 I가 되는 거죠. 그대로 해보게 되면 FBI, B가 이 방향이죠. B가 이 방향이고 I가 이 중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힘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힘을 표기를 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공식도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왼손으로 맨날 하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F는 I 크로스 B L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I에서 B 방향으로 외적을 하는 것이죠. I에서 B 방향으로 우리가 외적은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I에서 B로 내 손가락을 쓸어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외적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고 계산을 해주시면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I, B, L,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때 세타는 우리가 I랑 전류 I랑 자속밀도 B가 이루는 각이 되겠죠. 즉 자속밀도 또는 자개가 이루는 각과 같다. 전류와 자개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도 방향을 알 수 있고 플레밍의 왼손을 이용해서 즉 왼손을 이용해서 FBI로 우리가 이 힘의 방향을 알 수 있더라. 즉 결국에는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우리가 힘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궁금한 거예요. 즉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궁금한데 우리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도 F, B, I인데 자 이제 좀 바꿔볼게요. 자 어떠한 도체에 힘을 주게 되면 어떡하죠? 도체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 우리가 운동속도 즉 속도 V를 갖는다고 해서 F보다 제가 V라고 속도 V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류 I 역시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유도기전력 E라고 두는 것이죠. 즉 FBI와 비슷한데 여기는 V, BE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궁금하더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개가 존재하게 되고 자속밀도 B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재했을 때 지금 제가 V를 임의로 아래로 향해 보겠습니다. V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속도를 가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번에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엄지가 F, 여기서는 V가 되는 거죠. 엄지가 V, 검지가 B, 그리고 중지가 E가 돼요. 그럼 지금 보시면요. 지금 검지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검지 맞췄고 지금 엄지를 맞춰야 되죠. 엄지 이렇게 맞추면 지금 중지가 우리가 화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전류의 방향이 우리가 칠판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이라고도 하지만 유도기전력의 방향으로도 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기전력이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우리가 자개 내에 도체를 움직였을 때 이 도체에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자개 내에 도체를 두고 전류를 흘렸을 때 이 도체에 가해진 힘의 방향, 즉 이 F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외적을 통해서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결국에는 이 E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에서 B로 내 손가락을 쓸어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칠판을 나오는 방향으로 되죠. V에서 B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E를, 유도기전력 E를 V 크로스 B 그리고 여기에 도체의 길이 L을 곱해줍니다. 이를 풀어서 쓰게 되면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세타는 V와 B가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외적으로도 오른손으로 V에서 B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것과 똑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똑같은 것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전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전류라고도 하고 에디 커런트 또는 맴돌이 전류라고도 하는데요. 읽어보면 자속이 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이 변화를 막기 위해 유기되는 회전하는 전류이다. 우리가 전자유도에 의해서 자속이 이 방향으로 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우리가 이를 증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속이 생기게 되죠.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속에 의해서 역시 전류가 생길 텐데요. 자속을 엄지손가락으로 두시고
이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 그림을 제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전류가 생성이 되는데 이 전류를 우리가 와전류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이 와전류 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와전류 손은 우리가 P2라고 쓰고요. 이때 E는 에디의 E를 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2는 TFBM의 제곱이다. 설명을 드리면 이때 T는 철심의 두께, F는 주파수, BM은 최대 자속 밀도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철심의 두께 제곱에 비례한다. 와전류 손이 그리고 주파수 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와전류 손이 B, 즉 자속 밀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틀린 내용이 오답이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피 효과란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전선이 이렇게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도체 표면에만 이렇게 전류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고 이렇게 표면으로만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표피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얼만큼 침투했냐 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침투 깊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침투 깊이는 우리가 델타라고 쓰고요. 이 델타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식 같이 써보면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가 되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F는 주파수가 되고요. 뮤는 투자율, 이때 시그마는 도전율이 되겠죠. 지금 교재에는 이 시그마 대신에 K라고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죠. 이렇게 침투 깊이가 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침투 깊이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침투 깊이가 크게 되면 즉 전류가 안쪽까지 잘 침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투 깊이가 크게 되면 사실상 표피 효과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표피 효과 자체가 전류가 표면에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인데 침투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점점 표면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으로도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 침투 깊이 공식을 보시면 F가 증가했을 때 또는 투자율 뮤가 증가했을 때 또는 도전율 시그마가 증가했을 때 이 침투 깊이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 이 분모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이 델타, 즉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침투 깊이는 작아져요. 침투 깊이가 작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전류가 중앙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침투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말 그대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체의 표면에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표피 효과가 세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침투 깊이가 작아지면 반대로 표피 효과는 세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 침투 깊이의 공식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투 깊이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이다. 이걸 통해서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를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 보겠습니다. 아래 전자유도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에 대한 설명을 읽고 빈칸에 채우시오. 1번 코일 내부의 자속에 의하여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속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는데 자속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한다. 2번 기전력의 방향은 코일 내부의 자속의 무엇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때는 자속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증감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3번 움직이는 도체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방향은 어떠한 법칙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내에서 도체가 움직였을 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였죠? 자개 내에 도체를 놓고 우리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그 도체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고 이렇게 자개 내에 우리가 도체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도체에 발생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보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속밀도 B의 평등 자개 내에서 길이 Lm인 도체 AB가 속도 V로 그림과 같이 도선을 따라서 자개와 수직으로 이동할 때
도체 AB에 의해 유기된 기전력의 크기 2와 폐로 ABCD 내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다음 폐로 ABCD 내 도선 및 도체의 저항은 무시한다. 문제는 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속 밀도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도체는 지금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 V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 유도 기전력 E 어떻게 구하죠? E는 우리가 V 크로스 B L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 외적식을 풀어서 써보면 VBL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부터 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때 세타는 V와 B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90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도 자개와 수직으로 이동한다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타에는 90도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죠. 따라서 이 값이 V, BL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이 각각의 V, BL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봤더니 이 문자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BL, V가 되는데 이 BL, V의 제곱 이런 것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역시 4번도 V의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을 알아볼 텐데 우리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우리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할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사용해도 되지만 제가 방금 썼던 이 외적으로도 우리 방향을 알 수 있어요. V에서 B로 우리가 내 손가락을 감싸게 지게 되면요. 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V 크로스 B, V 크로스 B 해주시면 유도 기전력이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께 향하는 이 칠판을 뚫고 나오는 이 방향이 유도 기전력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강사님 지금 전류의 방향을 구하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구하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 기전력 E와 전류 I의 방향은 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를 쭉쭉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흐르고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럼 보시면요. 지금 저항 R은요. C에서 D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을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C에서 D로 향한다.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래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침투 깊이 표피 효과. 우리가 이럴 때는 바로 공식 침투 깊이를 작성합니다. 침투 깊이 델타는 루트 파이 F 뮤 시그마 분의 1이다. 물론 제가 암기하기 제가 편할 때는 시그마가 암기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K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도 당연히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침투 깊이 델타는 주파수 F에 비례한다. 반비례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도 보시면 침투 깊이는 투자율 뮤에 비례한다. 역시 반비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분모했기 때문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 깊이는 도전율 K에 비례한다. 이것도 반비례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표피 효과가 클수록 침투 깊이도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것이 클수록 어떠한 것이 크다는 것은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하는 것은 비례 관계일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피 효과와 침투 깊이는 반비례 관계라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표피 효과가 클수록 침투 깊이는 우리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표피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렇게 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전선이 이렇게 표면으로 전류가 표면에만 집중적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전류가 침투한 이 깊이를 따지게 되면 침투 깊이는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작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 즉 자속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때 자기 인덕턴스의 정의로는 자속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리면 되냐면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하죠. 따라서 우리가 전류와 자속을 비례 관계로 둘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등식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즉 I와 파이가 같다고 두고 싶은데 사실상 같지 않죠. 따라서 이 앞에 비례상수 L을 곱하게 됩니다. 이때 L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이라고 하고요. 이 L의 단위를 우리가 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또 있어요. 건수 N을 곱해줍니다. 왜냐하면 건수를 더 감으면 감을수록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Li는 N파이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이 친구를 이제 L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L은 I분의
n파이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단위를 또 한번 장난을 쳐보면 건수 n 그리고 자속 파이이기 때문에 분자의 단위는 웨버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전류이기 때문에 암페어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로는 헨리도 있지만 웨버 퍼 암페어도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정말 중요한 공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L분의 뮤 Sn 제곱이라는 공식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L은 우리가 자속이 지나는 길이, 즉 자로의 길이를 의미하고 뮤는 투자율, S는 철심의 단면적, N은 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 공식도 정말 중요하니까 챙겨갈게요. 별을 정말 많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분의 뮤 Sn 제곱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우리가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우리가 유도기전력 E를 결정할 수 있었죠. 즉 코일에 발생되는 우리가 전압을 계산해 볼 건데 우리가 그 패러데이 렌즈의 법칙을 떠올려 보면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걸 보시면 n파이는 li와 같죠? 그래서 제가 이 n파이 대신에 li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즉 이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때 전류를 제가 소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자기 인덕턴스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L은 마이너스 2 di분의 dt가 됩니다. 우리가 L만 남기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다 반대로 곱해주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L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한 이유는 제가 단위를 보기 위해서예요. 단위. 이제 전압의 단위는 볼트이죠. 볼트가 되겠고 지금 이게 t는 t초죠. t초. 즉 시간이기 때문에 초, 세컨드를 해주시고 분모에는 전류이기 때문에 암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전류분의 전압, 이것이 뭐죠? 전류분의 전압은 우리가 저항입니다. 저항의 단위인 옴을 써주시면 정리할 수 있어요. 옴으로 정리해주시면 이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로는 옴, 세컨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재에 있는 단위 환산 과정까지 봤고요. 추가적으로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니까 W라고 쓰고 이 첫 번째 식만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은 우리가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어요. 2분의 1 Li 제곱이다.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 되겠죠. 이때 보시면 이 공식에서 Li는 n파이죠. 우리가 이 공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2분의 1 제가 L 제곱을 해볼게요. 즉 제가 이 식에서 마음대로 L을 곱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다시 L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약분을 했을 때 위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일부러 이렇게 바꿨는데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L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L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L분의 여기는 Li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Li는 n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L분의 n파이 이것의 제곱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더라.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대입을 하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식 인덕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2분의 1 Li 제곱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는 자기가 스스로 자석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해 우리가 상호는 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I1의 전류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자속 파이1이 생기게 되죠. 이 파이1이 이 다른 코일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이 파이1에 의해서 이 해당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고 이런 상호 유도되는 정도를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고 이 문자를 M이라고 표현합니다. M. 그리고 단위는 인덕턴스니까 헨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L1과 L과 M을 작성해 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는요. 우리가 I1을 흘려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여기 자기 인덕턴스 L1을 작성할 수 있고 이 I1에 의해서 이쪽 코일에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L1과 M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L1은 우선 이걸 작성하기 전에 제가 방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던 Li는 n파이 공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L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I분의 n파이가 되는데 자기 인덕턴스 제가 L1이라고 했죠? L1은 전류 I1, I1에 의해서
그리고 건수비 역시 N1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속 역시 파이 1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덕턴스 L1이 되고요. M은 어떻게 될까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우리가 전류는 I1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I1을 작성해 주시고, 근데 건수는요, 우리가 N2이죠. 여기는 N2이기 때문에 N2를 대입하고, 파이는 역시 파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L1과 M의 관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번에는 이러한 형태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이 두 번째 이쪽 코일에 I2를 흘려줬더니 파이2가 즉 자속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이 파이2가 이렇게 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N1 쪽에 우리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역시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자기 인덕턴스인데 여기가 두 번째 쪽이기 때문에 제가 L2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제가 여기서 L2 먼저 작성해 볼까요? L2는 우리가 I2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I2분의 N2죠. N2 그리고 자속 역시 파이2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상호 인덕턴스 M 보겠습니다. M은 우리가 I2에 의한 것은 맞아요. I2에 의한 것도 맞고 근데 여기는 N1이죠. 즉 건수비가 N1만큼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N1 그리고 여기는 파이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렇게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각각 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상호 인덕턴스 그리고 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L1에 어떠한 값을 곱하면 상호 인덕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값을 곱하면 되냐면 제가 우선 작성해 볼게요. I1분의 N1 파이 1에서 이 N2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N1을 없애야 되니까 N1분의 N2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N1, N1이 사라져서 이 N2가 남아서 결국엔 이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더라. 정리하게 되면요. 이 친구는 L1입니다. L1에 우리가 N1분의 N2를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상호 인덕턴스 M이 나오더라. 정리하게 되면 M은 L1 곱하기 N1분의 N2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특징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L1, 이 첨자를 분모가 따라갑니다. 즉 이 건수비가 역시 여기가 1이 그대로 따라오더라. 여기가 L1 곱하기 N1분의 N2이다. 그럼 여기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관계를 찾아보면 L2에서 어떠한 값을 곱하면 상호 인덕턴스 M이 나올까 봤더니 우리가 L2에 N2분의 N1을 곱하면 되지 않나요? N2분의 N1을 곱하면 이게 N2가 사라지고 N1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더라. 이건 역시 우리가 여기가 L2, 이 L2의 첨자를 이 건수비도 이 분모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여기가 2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제가 M을 둘 다 곱해보겠습니다. 즉 M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친구부터 작성해보면 L1 곱하기 N1분의 N2 그리고 곱하기 이 친구 작성해보면요. L2 곱하기 N2분의 N1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N2, N2, N1, N1이 약분돼서 M제곱이 L1, L2로 나타나게 되고 이때 M은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시게 되면요. 루트 L1분의 루트 L1 곱하기 L2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가 루트 L1, L2가 될 때는 우리가 누설 자속이 없을 때, 즉 이상적일 때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누설 자속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여기에 결합계수 K를 곱해주게 됩니다. 즉 K를 곱해주게 되고 이 결합계수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 범위도 중요한데 이 범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더라. 즉 0 이상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결합계수의 범위가 해당되겠고요.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K, 루트 L1, L2로 나타낼 수 있더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덕턴스의 접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일 때부터 볼 텐데요. 직렬 연결 시에 우리가 점이 만약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찍혀 있다.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가동 결합을 말합니다. 가동 결합은 우리가 자속 방향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만 이렇게 찍혀 주시면 이러한 경우가 가동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찍혀 있으면 안 돼요. 노란색이거나 하얀 색깔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경우를 가동 결합이라고 하고 이때 인덕턴스 L 값은요. 가동일 때 L1 더하기 L2 플러스 2M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L1, L2는 이 각각이 가지는 자기 인덕턴스 값이 되고요. 이때 M은 상호 인덕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차동 결합일 때도 보겠습니다. 차동 결합은 점이 어떻게 찍히냐? 가동과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찍거나 왼쪽에 찍고 오른쪽에 찍혀있는 이러한 형태이거나 또는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찍혀있고 여기서는 왼쪽에 찍혀있다. 이런 형태로 찍혀있을 때는 우리가 자속의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우리가 차동 결합이라고 말을 하고 이때는 차동 결합일 때 인덕턴스 L 값은 역시 여기가 L1, 여기가 L2이고 서로 상호 인덕턴스 M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L1 더하기 L2 여기서는 마이너스 2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렬 연결 시에 가동일 때는 플러스 2M이 되고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2M이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출제가 됩니다. 이 가동 결합일 때 인덕턴스와 차동 결합일 때 인덕턴스가 주어지고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다시 작성해 볼게요. 제가 가동이라고 안 하고 가라고 편의상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L1 더하기 L2 플러스 2M 그리고 차동 결합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이라고 작성할 수 있고 제가 M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L1과 L2는 필요 없죠. 따라서 이 가동 결합 이 인덕턴스에서 차동 결합일 때를 빼주세요. 그러면 가동에서 차동을 뺀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L1, L2가 다 사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를 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여기는 2M, 마이너스 2M이니까 여기는 4M이 되겠죠. 그러면 M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M은 4분의 가동 결합일 때 마이너스 차동 결합일 때 이렇게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병렬 연결일 때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일 때 가동 결합은 어떻게 되냐? 저희 왼쪽 케이스를 가동 결합일 때라고 볼게요. 가동 결합일 때는 이 방향이 역시 점이 찍힌 방향이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 둘 다 찍혀 있거나 또는 노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둘 다 이렇게 아래 점이 찍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가동 결합일 때라고 하고요. 이렇게 병렬일 때 어떻게 되냐? 이때 가동 결합일 때 L 값은 우선 이 차동일 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동일한 부분을 먼저 작성해 보면 L1 곱하기 L2 마이너스 M제곱이 되고요. 분모에는 L1 플러스 L2가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게 직렬 연결에서는 가동 결합일 때 플러스 2M을 해줬죠.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2M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주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동 결합일 때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차동일 때 케이스가 되는데 이때는 점이 여기 찍혀 있고 여기 찍혀 있을 때 우리가 차동 결합을 하고 또는 반대로 여기 찍혀 있거나 여기 찍혀 있을 때 이렇게 노란 색깔로 찍혀 있을 때를 차동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L 값을 제가 작성해 보면요. 차동일 때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L1, L2 마이너스 M제곱 그리고 여기 역시 L1 플러스 L2는 같은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 2M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렬을 기준으로 가동이 플러스 2M인 것을 외워주시고 그리고 이때 병렬 연결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다 외워주신 다음에 병렬일 때는 반대로 마이너스 2M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덕턴스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우선 큰 흐름으로는 교재에 가장 위에 있는 표를 봐주세요. 솔레노이드일 경우와 그리고 전선 케이블일 때로 나뉘죠. 솔레노이드일 때는 우리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때 L은 우리가 L분의 뮤 SN 제곱에서 다 동일하게 출발을 해요. 다 이것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고 단위는 헨리가 되겠습니다.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형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이 공식으로 문제에서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오는 유도 과정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결과값이 어떻게 특징이 나오는지 그것을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선 케이블을 우리가 내부일 때와 외부일 때 인덕턴스를 계산하게 되는데 우선 내부일 때는 우리가 전선 한 가닥일 경우에 8파이분의 뮤만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선이 무한히 길죠. 따라서 우리가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나타내요. 그래서 헬리 퍼 미터로 나타내더라.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외부일 때는요. 우리가 이때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선 제가 이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C는 뮤 엡실론이다. 즉 L과 C 그리고 투자율 유전율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L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요. L은 C분의 뮤 엡실론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해당 공식에 의해서 이 L 값을 구할 수 있고 뮤 엡실론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 C 값이 우리가 여러 케이스에서 이 정정 용량 값을 배웠었죠.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우리가 암기했던 그 C 값을 여기에 다 대입만 해주시면 그 각각의 케이스에 따른 인덕턴스 값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 공식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갖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줄일 수 있겠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외부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는 C분의 뮤 엡실론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부터 계산을 해주시면요.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는 이것입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값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무한장 솔레노이드를 때려볼게요. 무한장 솔레노이드도 우리가 뿌리는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한이 길기 때문에 이 건수 대신에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제가 이 친구는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무한장 솔레노이드일 때입니다. 이 친구의 유도 과정을 살짝 보여드리면 L은 제가 이 친구를 무한히 길기 때문에 길이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즉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해당 공식을 L로 나눠주시게 되면요. 그 값이 L 제곱이 되겠죠. 즉 원래 있었는데 L로 나눴기 때문에 L 제곱분의 뮤 S N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우리가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헬리퍼 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식을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이때 L은 여기 분자에는 뮤 S를 그대로 작성할게요. 뮤 S 그리고 여기는 L분의 N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L제곱 N제곱이니까 L분의 N제곱이라고 해도 똑같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냥 N이었는데 그냥 건수였는데 단위 길이당 건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스몰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이 친구를 뮤 S 스몰 n의 제곱이다. 이때 파란 색깔이 제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파란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단위 길이당 건수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한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우리가 인덕턴스 값은 우리가 단위를 헬리퍼 미터로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뿌리는 여기서 나왔는데 환상은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L을 나눔으로써 단위 길이당 우리가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뮤 SN 제곱이다. 우리는 결과값을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환상일 때는 L분의 뮤 SN 제곱 헬리가 되겠고 무한장일 때는 뮤 SN 제곱 헬리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선일 때를 볼 거죠. 전선일 때를 볼 건데 보시면 동축 케이블 그리고 평행 전선 사이 그리고 한 가닥 전선과 대지 사이의 자기 인덕턴스를 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평행 전선만 두 가닥이고 나머지는 다 한 가닥이죠. 이거를 딱 키워드를 잡고 가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동축 케이블의 인덕턴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선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선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를 계산해 보면요. 내부 인덕턴스는 우리가 이 뮤1일 때를 보는 겁니다. 이 내부 이때를 보는 건데 우리가 전선 한 가닥이죠. 이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8파이분의 뮤라고 했는데 여기는 뮤1이 되겠죠. 뮤1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된다. 그럼 이번에는 단위 길이당 외부 인덕턴스 보겠습니다. 외부 인덕턴스는 우리가 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뮤트일 때를 보는 겁니다. 뮤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보냐? 우리가 아까 LC는 뮤 엡실론을 이용해서 L은 C분의 뮤 여기서는 2죠. 뮤2 엡실론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동축 케이블 사이의 정정 용량 C값은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시 암기를 떠올린다고 생각하고 공식을 떠올려보면 2파이 엡실론을 우리가 ln 작은 것분의 큰 것, 즉 a분의 b로 나눠줬습니다. 이때 위에는
뮤2 엡실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분모 분자의 동시에 ln a분의 b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생략을 할게요. 이게 ln a분의 b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곳에 ln a분의 b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엡실론 약분이 됩니다. 정리해 주시면요. 외부 인덕턴스는 2파이 분의 뮤2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ln a분의 b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때 단위 역시 헬리퍼 미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내부와 외부를 다 합쳐서 이 동축 케이블의 전체 인덕턴스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결과식을 더해 주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행전선 사이의 인덕턴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를 보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친구를 말하는데 우리가 전선 한 가닥일 때는 8파이분의 뮤. 근데 지금 두 가닥이죠? 그래서 우리가 2를 곱해 줄게요. 2 곱하기 8파이분의 여기서는 뮤가 되겠네요. 뮤이고 계산해 주시면 4파이분의 뮤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외부 인덕턴스를 보시게 되면요. 이 외부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이 평행정선 사이, 즉 뮤제로 이때를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일 때 인덕턴스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우선 LC는 뮤 엡실론을 떠올리기로 했죠. 그러면 L은 C분의 뮤 엡실론이다. 작성해보면 C분의 뮤 엡실론인데 지금 평행전선 사이는 뮤제로라고 나와 있네요. 뮤제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평행전선 사이의 정정 용량값 무엇이었죠? 떠올려보면 이 친구는 두 가닥이어서 우리가 2파이 엡실론이 아니라 파이 엡실론이었습니다. 즉 2가 없었어요. 공식에 2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갔죠? 이때는 ln a분의 d-a인데 우리가 d가 a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d라고 나타내도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뮤제로 엡실론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엡실론 약분이 되고 ln a분의 d를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에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외부 인덕턴스는 파이분의 뮤제로 그리고 ln a분의 d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전체 인덕턴스는 역시 내부와 외부를 이 결과값을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 한 가닥과 대지 사이의 자기 인덕턴스를 볼 텐데요. 우선 단위 길이당 내부 인덕턴스를 보면 이 뮤일 때를, 즉 여기 내부일 때를 보는 거죠. 이때는 전선 한 가닥이기 때문에 8파이분의 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그럼 이번엔 외부 인덕턴스 보겠습니다. 외부 인덕턴스는 우선 여기 이 외부가 이곳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전선과 대지 사이가 외부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해당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C분의 뮤 엡실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뮤가 뮤제로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정 용량 공식 같이 떠올려 봅니다. 이때는 여기가 2파이 엡실론입니다. 근데 이 분모가 조금 특이했는데 ln a분의 이 h가 두 개였죠. 우리가 전기 영상법을 이용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 총 2h가 됐었습니다. 여기가 2h이다 해주시고 분자에는 지금 뮤제로 엡실론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엡실론 약분해 주시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분모에도 ln a분의 2h를 곱해 주시고 동시에 분자에도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것은 외부 인덕턴스는 2파이분의 뮤제로 그리고 빨간 색깔 동그라미 ln a분의 2h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헬리퍼 미터이다. 역시 전체 인덕턴스를 계산할 때는 결과값을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1번입니다. 건수 500K이고 자기 인덕턴스가 0.05 헬리인 코일이 있을 때 여기에 전류 5A를 흘리면 자속 세교수는 몇 웨버인가? 우리가 여기서 용어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자속 세교수라고 해서 우리가 자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속 그 자체, 파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일과 자속이 만난 횟수, 즉 N파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자속 세교수는 N파이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Li는 N파이다. 지금 문제에서 인덕턴스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건수도 주어지고 전류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인덕턴스와 전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L 자리에는 Li로 계산을 해보면 L은 0.05
전류는 5A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값은 0.25가 되겠네요. 단위는 웨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적 S가 균일한 환상철심에 건수 N1인 A코일과 건수 N2인 B코일이 있을 때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L1, 그리고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을 묻고 있습니다. 단 누설 자속은 0이다.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M 공식을 떠올려보면요. M은 만약에 L1일 때 어떻게 됐냐면 둘 다 여기가 건수이긴 건수인데 이 건수의 이 첨자 이 부분이 이 L1의 이 첨자를 따라갑니다. 즉 여기가 L1일 때 여기 분모가 N1이 됩니다. 즉 1이 되고 여기는 N2가 되겠죠. 또는 예를 들어 L2가 왔다면 이번에는 분모의 건수가 N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2가 되고 N2분의 N1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 정답을 찾아주시면 지금 A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L1만 주어졌나요? L1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L1에 N1분의 N2를 곱한 이 답을 찾아주시면 N1분의 L1, N2인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단면적 S, 단위 길이당 건수가 N0인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면 우리가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 우리가 어쨌든 솔레노이드는 우리가 어디서 시작을 한다고 했죠? L은 L분의 뮤 S N 제곱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단위가 헨리이지만 제가 무한장 솔레노이드는 무한히 길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L로 나눠줄게요. L로 나눠준다는 것이 결국엔 L의 제곱이 되는 꼴이 되겠죠. 여기에 나눠주시면 길이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헨리 퍼 미터가 되고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뮤S는 앞으로 뺄게요. 앞으로 빼고 여기를 L 분의 N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단위 길이당 건수비를 의미해요. 지금 문제에서 단위 길이당 건수가 N0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뮤S N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